탄핵 청원 100만 명 넘어서면서 이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나 대통령실 이쪽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게 이제 특정 세력이다. 예를 들면 뭐 옛서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자꾸 치부를 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몰려와서 했다는 등. 이 무게감이 뭘까요? 대체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청원을 했다? 이것도 보기 드문 현상이잖아요. 뭐 사실상 그 시간이 얼마나 단기간에 이루어졌는가까지를 네. 감안하면 거의 네. 최초 그렇죠. 초유의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컨대 지금 최혜병의 일주기가 되는 시기 예. 그리고 내일 저희가 이것을 처리한다면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한까지 감안했을 때 대략 지금 7월 한 18일, 그렇습니다. 19일, 20일 네. 지금 청원 시한은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그의 분노한 민심에 힘입어서 이 청원의 숫자는 더 폭증할 폭증하겠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예, 온라인이 중간에 폭주해서 불통이 되고 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 바꾸는다면 거리가 매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거리가 네, 오프라인으로 미어 보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의 무서움을 사실은 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느껴야 될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고 네. 저희도 굉장히 무겁게 느낍니다. 근데 일단 뭐 이렇게 청원이 올라왔더라도 당장 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려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 국민들의 민의를 국회에서 반영을 할지 하는 부분에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국민들의 의사나 그 열기가 이 정권을 도저히 보기 어렵다, 그렇죠. 보고 그런 있기 거죠. 어렵다, 종식시켜야 되겠다. 예. 사실은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원이 이제 특성상 탄핵안을 빨리 발의해라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의 어떤 입법안의 경우는 예. 그게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면 바로 그냥 본회의로 회부가 되는 것인데 예. 이거는 어떤 탄핵 발의안의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것은 그 청원의 어떤 타당성만을 심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그 과정에서는 현재까지 제기됐던 그리고 그 탄핵 발의 청원 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5가지 핵심 사유 등만으로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근데 일단 최소한도로 200석 가량 국회에서의 어떤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도 200석을 채우려면 그렇죠. 조금 더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적 요건을 가급적 최대한 보다 더 명확하고 충분하게 갖춰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국회가 해야 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라면 아마 그 청원 소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방법 가령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청문회를 개최한다든가 등등을 통해서 예. 그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짚어나가면서 또 동시에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국회가 노력하고 또 하늘의 뜻이 있어서 예. 조금 더 명료한 사유들이 보강되어지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저는 예상도 하고 예. 또 기대도 하고 또 그렇게 노력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무장관 신설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 발언에서는 또 뭐 대결 정치 갈등과 대결 정치 반복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전혀 어떠세요? 본질과 네, 상관없는 이야기들이고요. 네. 이게 지금 뭐 핵심은 윤석열 변해라 그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것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들은 다 사실은 의미가 큰 없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당 여당 자체가 예. 이 사안이 이 상황이 이 국민의 요구가 얼마나 중한 것인가. 예를 들어 딱 최혜병 특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고 진지한 반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을 이끌겠다는 소위 새롭게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진실이긴 한데 총선에서 심판은 했고 그런데 정권은 변하지 않고 예. 변하리라고 보이지 않고 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에서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 국민들이 요구하고 계신 탄핵제만 해도 예. 보다도 명료한 방아쇠 그리고 그 법적 요건 그리고 200석을 채우기 위한 그 몇 석의 요건 예. 헌재에서의 마지막 결정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죠. 그건 뭐 예. 거기까지가 예.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정면 돌파하고 한편으로는 또 지혜를 가질 것인가. 예. 이게 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고위원 도전하시면서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최고위원 2년 임기 내 정권 교체의 길을 찾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해야 될까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한편에서 보면 더 이상 보고 있기 어렵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네. 과연 이 상태로 이게 국정 운영을 과연 하는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나라가 이 상태로 가서 3년을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정권 종식의 요구, 탄핵에 대한 요구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들이 그것을 어떤 진실을 막는 방식으로서 특검을 계속 거부권을 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국민의 어떤 그런 정권 종식 요구를 전혀 늦추거나 하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 안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들을 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최근에 뭐 어떤 분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는 조금 더 명료한 어떤 법적인 사유를 밝혀내기 위한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등등 할 수 있는 어쨌든 우리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의 노력도 하고 길도 찾고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제 지난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됐지만 그때 또 다시 도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그 전에 한번 이제 도전을 하셨었으니까요. 왜 원내대표 도전을 접으시고 최고위원을 이렇게 출마를 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아니 사실은 예. 지난번에 원내대표 네. 말씀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예상도 있었고 예. 이번에도 예.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아는데 다음 원내대표를 나가면 제일 적합하지 그런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말씀들이 있었죠. 사실은 뭐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고위원 문제를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요새는 이제 당에서 선수가 한 3선을 넘어가면 네. 최고위원 도전 잘 안 하는 실제로 분위기가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러저런 당 내외의 권유를 들으면서 제가 깊이 생각한 것은 앞으로 향후 1년의 전국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정말 맞습니다. 폭풍 전국인데 예. 외람되지만 지도부의 시스템 안에 제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방향을 잡고 전체를 설계하면서 이 전략을 갖고 싸워 나가고 싸우면서 정권도 종식시키는 방향의 길을 찾으면서 또 집권 준비를 해야 하는 예. 그 한 사람 정도는 지도부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땅히 다른 대안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여충 제가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후보로 나온 분들의 몇몇만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성현 의원, 한준호 의원, 강선 의원, 김병주 의원, 김지호 지금 부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 이현주 의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출마를 하시는데 그래서 안정감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중심을 잡는 부분 이런 뭐 부분 제가 뭐 안정감이라는 네. 표현은 적정한 것 적절하지 같지는 않고. 않고요. 네. 다 좋은 분들이고 네. 다 훌륭한 다양한 구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도부는 그렇게 구성해야죠. 근데 지금은 폭풍을 뚫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렇죠. 전쟁을 치러 집권을 해야 하는 예,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큰 전쟁, 큰 전투를 치러보고 지휘해보고 이끌어보고 승리해보고 그리고 대표를 딱 대통령 선거 우리가 앞으로 그 준비를 해내는 일에 맞습니다. 가는 데까지 그거를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서포트해낼 사람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당으로 보면은. 근데 그것을 다 마땅히 다른 분이 하기가 맡기가 예,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주변의 아니 뭐 판단 또 저도 고민 뭐 그리고 결국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그런 일을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 대표가 되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께서 총선 상황실장을 맡길 정도면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위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거였고 그 선거에서 패배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상황실장에 앉히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의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뢰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인식됐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마 당에서 예.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를 떠나서 큰 판을 이렇게 이끌고 네. 큰 선거를 이겨내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다 고민해야 할 때 그래도 방향을 잡고 정말 그런 것에 있어서는 네. 그래도 김민석이 역할이 있고 그것은 검증을 받았다 이런 그렇죠. 평가는 맞습니다. 대부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직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하면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셨어요. 네. 보니까 당원 주권, 네. 정책 협약, 예비 내각.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당원 네. 주권은 뭐 제가 이번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물꼬를 바꾸는 데에도 일정의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건 오래 생각해왔던 문제고 아주 시계를 뒤로 돌리면 우리 당의 5대5 국민 경선을 처음 제가 디자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네. 과거에. 그런데 이것이 그런 당원 권한 확대뿐만이 아니라 경선을 확대하거나 네. 또는 교육을 체계화하는 그 안에 대한 생각을 제가 굉장히 오래 해왔고 나름 준비된 이렇게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집권의 첫째 토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당원만으로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국민과의 싱크로율을 높여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의 핵심은 정책이죠. 그런데 그 또한 당연히 어떤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통상 이야기는 정책 정당을 강화해야 되는데 네. 그걸 뛰어넘어서 시대가 바뀌어서 다원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서구 또는 진보적인 여러 정당들이 시도했던 다양한 새로운 사회협약적 접근을 하는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우리가 다가올 지방선거 준비에도 도움이 그렇죠. 된다고 봐서 맞습니다. 그런 정책 협약의 시도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도 사실은 당원 주권 논의를 할 때도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많이 토론을 했지만 네. 그때 제가 당원 주권 플러스 우리가 이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나눴는데 네. 거의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리고 있어서. 세 번째로는 네. 인적인 이 풀을 네. 구축하는 네.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미 세 번의 집권을 해봤는데 예. 그 경험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인적 풀이 축적되기도 했고 예. 그러나 다시 더 넓게 더 젊어진 더 다양한 네. 그러한 인적 풀들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킨과 함께 집권을 준비하면서 여러 준비 과제가 있겠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준비 과제를 딱 세 개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우리 8월 18일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집권 플랜 본부를 실제로 제가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치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제가 직접 맡겠다는 거고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아마 네. 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권 준비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 우리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이 볼 때 저게 윤석열 정권이 이제 교체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단단하게 집권 준비가 돼 있구나. 그런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혼자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돼 있구나라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 숙제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주제는 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만약에 사태에 정권이 뭐 바뀌게 되고 이럴 경우에 민주당이 그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최고위원 선거도 컷오프가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됩니까? 무슨 그러니까 예비로 그게 해서 이제 이번에요. 예. 그 제가 당원 주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일정 비율의 그 당원 비율을 그러니까 투표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예, 제기할 때 예. 그때 또 하나 제기했던 게 예를 들어 예. 이런 당대표 선거에는 현재는 어떤 국민 여론 이런 것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최고위원 선거에는 한 500명 정도 되는 중앙위원들로만 예비 경선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에도 제가 반영하자고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사실은 제도 개선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예. 중앙위원과 당원의 몫이 예. 한 50% 정도씩 50%. 되는 것이어서 예. 사실은 이게요. 예. 엄청나게 지형을 바꾼 겁니다. 오. 이게 예. 정말로 이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당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는 그야말로 당원의 바다, 예. 어떤 민심의 바다 이런 속에서 큰 틀에서 그 어떤 당원들로부터의 일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예. 사실은 도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그렇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게 참 쉽지 않죠.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제기했던 네. 사람이지만 예. 굉장히 이게 어려워진 겁니다. 선거가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점점점 어렵죠. 예. 당원들의 마음과 지지가 반드시 네. 필요한 상황이 이게, 됐군요. 예, 그러면. 이게 참 점점점 음. 이것이 종래의 좁은 의미의 여의도 정치 속에서의 어떤 축적된 관계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당에서 일정한 어떤 때로는 지도력을 위임받거나 이렇게 해서 일을 해나가거나 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근데 그것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힘든 거기도 하고요.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당연한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검증의 과정에 예.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중에 8명을 컷오프해서 마지막 추리고 그 8명이 이제 경선을 하게 돼 있는 것 그렇게 같은데.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후보에 비해서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김민석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은 어떤 거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글쎄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적어도 그 정치인이 어떤 일들을 어떤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뭐 이런 것들로 결국은 평가가 되는 걸 텐데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김민석은 지금부터 이렇게 쭉 역으로 보면 우리 당이 네. 조금 그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네. 또는 큰 일을 치러야 할 때 또는 큰 선거를 치기로 해야 할 때 네. 주로 그럴 때마다 호출됐었다. 그럴 때마다 호출됐었고 예. 그럴 때마다 호출돼서 한편은 방향을 잡거나 예. 한편은 설계를 하거나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상대를 정리해내고 그 싸움을 딱 앞장서거나 대략 그런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즉 이 어려운 시기에 예. 이 중대한 시기에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대표와 함께 대표를 도우면서 우리 당의 어떤 방향을 잡고 전략을 정리하고 설계해내고 전체 지도부를 함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정리하는 일을 할 사람이 그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사람 하나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할 사람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예. 저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최고위원들 중에도 이제 대표 최고위원 뭐 대표 최고위원 이런 개념은 그건 없고요. 없지만, 예. 그러니까 뭐 득표수에, 순위에 따라서는 예. 수석 제일 수석, 많이 부른 분이 예.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그런 것이 있죠. 개념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러저렇게 말 편하게 뭐 예를 들어 선수라든가 이런 예, 가지고 해서 예. 수석 최고위원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예. 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건 뭐 당락이나 순위는 그야말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정하시는 일이고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으면은 솔직히 뛰어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걸 예, 고민하면. 왜냐하면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못하면 예, 예. 저로서는 좀 개인 정치인으로서는 좀 예. 까먹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그럴 얘기하는 수도 분들이 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종래의 볼 수도 기준으로 따지면은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반드시 지도부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기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뭐 결과에 대한 자존심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그냥 예. 다 그런 건 버리고 예. 내가 무슨 일을 꼭 해야 하는가 그 일만 생각하고 요 일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말씀만 드리고 당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겨우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을 잡았을 때 할 수 있는 계획들 또 풀을 만들게 인재풀을 높은 만들겠다. 저 득표를 주시면 예.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예. 근데 결과가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 저는 반드시 지도부에 필요한 사람이고 예. 제가 들어가면 바로 다음 날 예. 집권 플랜 본부는 만들 겁니다. 집권 플랜 본부. 예. 그리고 예. 이것은 아마 우리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다 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공감하는 있습니다. 내용이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당원들도 계시고 또 이러잖아요. 또 뭐 투표에 참여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뭐라 그럴까요? 지지를 부탁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시든 좀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폭풍 전국 속으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또 당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단순한 집권이 아니라 성공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무거운 책임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 하나만 갖고 뛰겠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지도부의 일원이 되면 그에 제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꼭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최고위원이 되시면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함께 돕는 그런 일원이 되시겠다 이런 이제 각오의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다른 후보들은 근데 사실 오늘 나오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연관성 많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총선 상황실장도 그렇고 지금까지 당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신 걸 보면 이재명 제가 대표와 함께 왜 활동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냐면 네. 이미 언론에 네. 처음에 얘기될 때 무슨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러닝메이트니 네, 뭐 맞아요. 등등하는 그런 얘기가 얘기 너무 있었죠. 나와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제도 언론이나 예. 상대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해서 맞아요. 네. 그것보다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당과 대표님을 맞습니다. 볼 때 예. 저로서는 더 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네.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뭐 복심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옆에서 자연스럽게 잘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나면 예. 제가 며칠 전에 예. 출마 선언할 때 예. 어떤 기자가 물어보길래 대표님 관련한 말씀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거 갖고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로서는 최대한 절제한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당을 위해서 하는 거고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원분들이라면 지지자분들도 우리 김민석 의원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선전하셔서 수석 최고위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민석 의원과 함께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 마치고 이제 월요일 날 했는데 저희와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봤으면 여러 가지 말씀 들었고 어떤 각오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공약이 있는지를 쭉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김민석 의원을 지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